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아주 뻔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고 실패에서 얻는 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다만 폭망해보지 않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날카로워질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망해봐야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는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울림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장사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두 번의 실패를 경험해 봤어요. 이건 비단 장사뿐만 아니라 인생 흥망성쇠의 모든 이치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을 가정하고 보면 실패만 하면 누구나 나중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방정식이 들어맞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이 시대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건 폭망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치가 쌓여서 이 단단해진다는 불변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꼭 실패를 해야 같은 종목을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분식 장사로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세 번째는 푸드트럭에 도전했지만 역시나 실패한 홍 사장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앞으로는 음식 장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제 앞에서 다짐을 했는데 누군가는 끝까지 한 우물을 팔아라고 조언하지만 홍 사장님이 깨달은 건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결코 그 일을 성공으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거였어요. 풀이하자면 이미 음식 장사에 대한 많은 경험치는 쌓였지만 이게 굳이 식당으로만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회사 생활이 됐든 제조업을 하든 유통업을 하든 이 음식 장사 이외의 모든 것들에서 말이에요.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사정이 여의치 않았었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 본인이 가진 여력의 절반만을 사용했어요. 1억을 가지고 3번의 요식업에 도전을 했는데 고작 5천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쪼개서 사용했거나 혹은 흔히 말하는 이 간이 작아서 이 투자금을 늘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아주 똑똑한 창업을 했다고 칭찬했어요. 이유는 만약 모든 돈을 소비했다면 식당 이외의 일을 하기에는 더없이 많은 시간이 추가로 소비되기 때문이죠.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걸 일찍 깨달았지만 또 한 번 도전하고 싶었고 이 3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후회 없이 물러났어요. 아직 총알은 남아있는 채로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한 작은 분식 프랜차이즈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5천만 원은 미국 ETF에 투자하고 있어요. 매달 수십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요. 이 장사 실패의 경험과 교훈을 가지고 금융 투자로 전향을 한 거예요. 이게 재테크일 수는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들어가는 노동, 자본 대비 깨우친 게 있다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투입량과 결과물에 대한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거예요. 많은 통계조사에서 나타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창업자의 70% 이상이 전재산을 투자해서 창업에 도전한다고 해요. 여기서 10%는 대출까지 받아서 장사를 시작하고요. 결의를 가지고 본인을 외나무 다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끝이다 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최선을 다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본인 최면을 거는 방법이기도 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섹터로 봤을 때는 조금은 무모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식당이라는 섹터가 레드오션이며 경쟁자로 넘쳐나고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야 잘 되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어느 한 구독자분은 전재산인 1억을 들여서 작은 시골 동네에 카페를 차렸어요. 1억을 들였으니까 인테리어도 시골 카페치고는 고급지고 손님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독립 창업이었고요.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일단 그 시점에는 해당 카페가 동네 사람들에게는 최고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다만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던 조금은 낡아 보이는 카페를 죽이기 위해서 가격 경제 그리고 위생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딴지를 걸었고 결국 경쟁에서 승리했어요. 6개월 만에 그 낡은 카페가 문을 닫은 거예요. 하지만 금방 새로운 경쟁자가 그 자리에 등장했어요. 새로운 카페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억을 넘게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요. 1억을 들인 카페보다는 규모도 크고 인테리어도 최근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외형으로만 봤을 때는 1억짜리 카페가 조금 볼품이 없어 보였어요. 서비스도 2억짜리 카페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평가가 됐고요. 맛도 좋아요. 앞으로 이 1억 카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파스테르라는 우유 제조업체가 오래전 이 고름 우유를 이슈화시키면서 다른 경쟁업체에 죽이기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이 소비자들이 파스테르 우유를 더 먹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뜻밖에도 유가공품 업체 전체를 소비자는 외면했어요. 결국 업계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파스테르 역시 부도가 났죠. 장악을 위해서 경쟁자를 죽이려다가 섹터 자체가 아예 폭망한 사례예요. 1억 카페 사장님이 차라리 이 낡은 카페를 죽이지 않고 독점해서 100잔을 팔기보다는 늘어나는 동네 커피 인구를 감안해서 협력자로 조력자로 새로운 경쟁자를 나타내지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같이 상생 경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동네 커피 시장을 좀 더 키우면서 경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창이 날카로운 건 시간을 들여서 그 끝을 계속해서 갈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쓰다 보면 무뎌지죠. 횟칼이 365일 날카로울 수 있는 건 매일매일 사용하기 전에 주인이 숫돌에다가 늘 갈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이고요. 100만원짜리 칼도 날카롭게 갈지 않으면 만원짜리 칼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만원짜리 칼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요. 100만원짜리 칼은 경도도 좋을 것이며 부식도 없고 손잡이도 잡기 편하게 되어 있겠죠. 재밌는 건 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이걸 화살촉으로 바꿀지 아니면 무뎌진 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할지를 결정하는 자세에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폭망을 하면서 배우는 교훈은 그 어느 것보다 값져요. 뭐 책으로, TV로, 강의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홍 사장님은 단기간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멘탈이 탈탈 털리셨어요. 가게를 차리고 뭐 인수도 해봤고 메뉴도 바꿔보고 수년 동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이 다음에는 다른 메뉴로 도전해보자가 아니라 이만큼의 노동으로 이 정도도 못 벌다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뭐 ETF로 자산을 아주 조금씩 불리고 있는 거고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ETF가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과 노동 대비 홍 사장님에게는 아주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거라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금융투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급등주를 찾아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역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심정인지 잘 알고 있죠. 테마에 엮인 주식을 쳐다보면서 처음부터 이 날카로운 주식을 고르고 있어요. 내가 날카롭지 않은데 전혀 갈고 닦지 않았는데 급등하면서 날카롭게 올라가는 그런 테마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언제나 그렇듯 손실로 마감을 하고요. 저도 이런 테마주에 엮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는 절대 그런 것들은 보질 않게 됐죠.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실패를 해봤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 안에 작은 거인이 있어요. 이걸 깨워주느냐 뭐 그렇지 못하냐가 좀 더 인생을 슬기롭게 잘 그리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촉매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아직 작은 거인을 끄집어내지 못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많은 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여러 가지에 도전을 해보는 것이고요.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였죠. 오래전에 아동교육 전문가분의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재능이 있는지 어른들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전 어렸을 때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해보지 못했어요. 뭐 그래서 좀 더 크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고자 결심했고 지금도 행하고 있고요. 여담이지만 군 생활을 할 때에도 자대 배치를 좀 더 멀리 가고 싶어서 제가 자원을 했어요. 집하고 거의 거리가 6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의 자대를 지원을 해서 근무를 했어요. 이유는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전문가분의 말은 아이가 좋아하는 흥미를 가지는 그리고 끼를 파악해야 주도적으로 흥미 있는 것에 매진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오로지 체육관, 미술, 음악 이렇게 돈을 주고 보내는 흔하게 있는 학원을 다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투자해서 값비싼 가외를 시켜보라는 게 아니라 그저 집에서 할 수 있는 아니면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가볍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시켜보라는 거였죠. 그런데 제 주위만 봐도 뭐 미술학원, 음악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들 기본으로 다니고 있어요. 어디에 더 흥미를 느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 고등학생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했어요. 총 4명이서 전략적으로 땅을 차지하고 뭐 자원을 얻어서 총 점수로 승패가 판가름이 나는 게임이었는데 유독 한 친구하고만 불꽃이 튀어서 이 경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그 친구의 땅을 빼앗으려고 했고 결국 저와 그 학생이 꼴찌를 했죠. 나머지 두 사람은 여유 있게 우리 2명을 따돌리고 점수 차가 아주 많이 났었고요. 제가 한 실수는 끝까지 그 학생 한 명에게만 오기를 부렸던 것이고 다행인 건 이게 단지 아무것도 걸려져 있지 않은 게임이라는 거였어요. 잃은 건 승리하지 못했다는 작은 아쉬움 뿐이었던 거죠. 장사를 여러 번 폭망해보면 오기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여기까지일까 하고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오기가 생기는 사람은 아직 자본금이 남아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끌어다 쓸 자본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오기를 또 다른 기회로도
바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장사를 폭망했다고 포기하기에는 조금 이르죠. 다만 그 한 번에 모든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면 재기하기에는 더 많이 힘들 거예요. 주식에서도 흥하는 섹터가 있으면 폭망하고 있는 섹터가 있고, 흥하는 섹터는 어느 종목을 잡아도 오르기 때문에 큰 방향성을 가지고 창업을, 이 장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식당은 분명 큰 방향성으로 보자면 힘든 여정이 될 게 분명하지만 아이템을 잘 선택한다면 세부 섹터에서는 또 강점을 찾을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요. 가장 좋은 건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혹은 아주 적은 돈을 들이면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편향된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하겠죠. 이미 영상의 취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잘해 나가고 있겠지만 말이에요. 장사 섹터에도 천천히 우상향하는 빨간불이 머지않은 시점에 들어오길 바라보면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많이 파시고요.